네, 구조는 언제 무너지는가? 세 번째 이야기. 건축은 비극이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예술이다. 이 말은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엘케고르가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예술이 다 비극미가 있어야 예술적인 어떤 미학이 성립이 되죠. 그걸 비장미 뭐라고 얘기하는데, 건축에서의 비극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곧 사람의 생명이 희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이 예술이지만 비극이 허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런 건축물에 의한 수많은 비극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정말로 너무나 이상하리만큼 반복적으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있다. 왜 이럴까? 뭐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높은 관심사고, 뭐 제가 이 관계로 책도 몇 권 쓰고 많은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에 안전은 비용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안전은 불감증이 아니에요. 안전은 아주 머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합리적인 합리주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불감증 같은 걸 걸리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안전을 얻고 사고를 막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런 합리주의적인 것에 의해서 생긴 사고를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일단 사고가 나면 먼저 감정적 대응부터 합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자, 여기 지금 썼습니다만은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1년 전부터 균열이 생겼고 2개월 전에는 바닥이 가라앉으며 모래가 떨어졌고 당일 오전에는 5층 식당과 천장이 내려앉으며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붕괴 16분 전에는 중앙홀 침하가 가속돼서 우르릉 우르릉 소리가 났어요. 자, 이때라도 대피하시오라고 했으면 508명이 안 죽었을 겁니다. 근데 이 회장, 사장 이런 사람들이 영업 끝난 다음에 한번 보지 이래 갖고 계속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무너져서 506명이 죽었습니다. 자, 이거의 과학적인 분석은 말하자면 제가 다른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펀칭 시어라고 하는 전단력 붕괴인 것이고, 이유는 불법 증축, 돈 얘기입니다. 돈. 그리고 그런 돈 얘기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런 것의 순서로 분석을 해야 될 틈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앵커들이 하는 얘기들 이렇게 보시면 무슨 사후 약방문도 아니고 비난 일색이에요. 썩은 모래, 썩은 기둥. 다 틀린 얘기입니다. 썩은 모래를 쓰고 썩은 기둥을 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뭐 기둥 한가운데 철근이 없습니다라는 엉뚱한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원래 기둥 가운데에는 철근이 없는 겁니다. 일단 요컨대 우리의 기자 같은 지식인들조차도 가장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지식이 없고 일단 화부터 내는 게 보편적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죠. 도하 각신문에 나왔던 얘기들은 왜 우리나라에는 타이타닉호의 선장 같은 선장이 없냐, 뭐 이 중앙일보의 비코리안이라는 칼럼은 그 얘기입니다. 왜 우리 이준석 선장은 도망가는 거냐, 뭐 이런 비난으로 일단 시작합니다. 저는 제 저서에서 이거에 대한 반론은 비슷한 얘기를 썼어요. 자, 선장 얘기를 하자면 물론 이준석 선장은 도망갔지만 우리나라에는 석혜균 선장 같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 몸을 던져서 해적하고 싸운 선장이 있어요. 문제는 이게 선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세월호가 무너진 것은 밑에 평형수를 뺀 것이고, 평형수를 뺀 건 뭐냐면 위에다가 컨테이너를 실은 것이기 때문이고,
컨테이너를 실은 이유는 운임을 가지고서는 도대체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컨테이너를 실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인은 요금체계에 있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자, 그렇게 일단 분석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한 관련자들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단 대뜸 선장부터 비난한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영국 선장하고 한국 선장의 문제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이러니 같은 사고가 계속 벌어집니다. 2014년 1월 달에 경주의 마리나 리조트라는 데가 무너졌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 학생 1000명이 MT를 갔는데 이 중에 10명이 다치고 죽고 수십 명이 부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눈이 한 50cm, 60cm 정도 쌓였는데 그거를 보고 그냥 들어갔다가 지붕이 무너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1000명의 대학생, 뭐 지도교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코롱 계열이니까 엘리트 사원들도 있었을 거고, 그 눈을 보고 하얘니까 무슨 솜니불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게 검했으면 아마 흙더미가 그만큼 쌓였다면 빨리 올라가서 치웠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눈무게나 흙무게나 똑같습니다. 그걸 보고 그대로 지나친 사람들도 문제고, 그 전날부터 눈이 와서 경북 일대에 이런 경량 건물은 물론이고 여러 비닐하우스가 무너져서 사람까지 하나 죽었는데도 여기에 공무원 한 사람 쫓아가서 눈 치우라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아주 총체적으로 이 안전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자, 밑에 그림은 고해 겨울입니다. 판교 밸리에, 미디어 밸리에 걸그룹이 공연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을 했는데, 이런 지하 주차장 통풍구 위에 올라가서 구경을 하다가 이게 무너지는 바람에 16명이 죽었어요. 판교의 그 엘리트 당대 엘리트 수많은 좋은 대학교 나오신 그런 분들 중에 이 통풍구가 사람 올라갈 만한 하중을 못 견딘다라는 걸 안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자, 이태원 참사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사람이 일정 정도 이상 모이면 저게 액체처럼 돼서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거, 저건 뭐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거듭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다른 지식은 그렇게 잘 갖고 있으면서 내 목숨을 지키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공학적인 지식과 안전에 대한 지식을 안 가지고 있다. 제가 학교에서 구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고등학교 때 물리를 배운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면 1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건설도 건축입니다. 우리나라가 건축에 의한 안전만 이렇게 부끄러운 상황이 아니라 건설에 대한 것은 더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이 표는 뭐냐면 OECD 국가 중에서 건설 사망자의 순서인데요. 그냥 순서도 우리가 뭐 거의 최고지만 우리나라의 소득 GDP, 1인당 GDP를 곱해서 나온 수치는 정말 참담합니다. 오른쪽 그림이 그 표예요. 우리나라 소득 수준 곱하기 산재 사망 만인율, 10,000명 중에 죽는 사람, 이거를 소득 반영 산재 사망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를 100으로 봤을 때 2위가 캐나다인데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3위가 영국인데 우리나라의 거의 2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사는 건 비슷한데, 영국에서 건설로 1명 죽을 때 우리나라는 26명, 27명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왜 그럴까요? 밑에 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나라에서
한 해 산재로 한 1,000명 정도가 죽는데요. 자그마치 그중 반이 건설업에서 죽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한 500명이 죽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456명으로 돼 있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반이 어디서 죽냐면 20억 이하짜리 공사장에서 죽어요. 20억 이하짜리면 동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120짜리 공사까지 합하면 75%가 죽습니다. 오히려 대형 건설사들이 하는 그 이상의 대형 공사장은 액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이지는 25%밖에 안 돼요. 결국 우리가 신문에서 삼성건설 회장에서 죽는다 이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신문에도 안 나는 동네에서 거의 매일 한 명씩 죽어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대형 회사도 마찬가지죠. 대형 회사도 지금 뭐 삼성 같은 데서도 보면 평택 현장에서만 2016년도에 2명, 2018년, 2021년, 2022년 해마다 한 명씩 죽고 있고 포스코 건설 LCT 현장, 뭐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현상 다 대기업 현장인데도 결국 똑같은 사고와 똑같은 생명 손실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저는 과감히 얘기하건대 정주영 정신이 아직도 우리 이 건설판에는 숨쉬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숨보다 공기와 더 빨리 더 싸게 짓는 것이 먼저다. 이런 정신. 이걸로 가서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건설 산재를 못 줄입니다.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27분의 1로 된 것은 엄청나게 강한 법규, 검사의 기소, 그다음에 기업살인법이라는 제도 이런 것 때문에 줄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중대산재에 의한 그 법을 바꾸겠다는 뭐 로비들의 그 대기업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뭐 이런 사진은 옛날 분들은 익숙하겠죠. 뭐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길 가는 아가씨 붙들어 놓고 치마 길이를 재서 무릎에서 얼마 이상이 되면 뭐 붙잡아가고 길 걷는다고 붙잡아가고 머리 길다고 카빈 총 든 경찰이 머리 바리깡으로 자르고 이러던 시절이 불과 30년 전입니다. 자,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그대로 있어요. 뭘 스스로를 민주화가 되긴 됐지만 스스로 자기 안전과 자기 모든 것을 지키는 노력 대신에 모든 것을 국가한테 요구하고 비난하고 책임지라고 하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가 해야 될 거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모든 것이 국가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정부가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는 베리 골드워터의 얘기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국은 뭐 땅덩어리가 넓어서도 그렇지만 정규 소방직원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70%는 누구냐? 다 민간인이에요. 자기 지역에 있는 안전사고, 화재 이런 모든 것을 다 민간인이 스스로 책임집니다. 자기 일하면서 소방 훈련 받고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는 거죠. 이런 것이 스스로 국가에 대해서 요구도 하고 그만큼 책임도 지는 제대로 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다. 요컨대 안전은 시민의식과 객관적인 사고에 대한 지식에 의해서 담보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